저는 이제 팬으로서 열심히 저도 하고 소문은 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중개사입니다. 네, 대출의 마법이라는 책도 적으셨고 이제 대출하면 레오님 하면 대출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부산에 강의하러 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떨린다. 오늘도 제가 떨려. 안에서 답변 드릴게요. 자, 네. 질문이요. 레오님 하면 대출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최근 들어서. 최근에 아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네. 이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접니다. 네. 그쵸. 네. 이거 좀 싸게 갈아탈 수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가능한가요? 뭐, 가능하신 분도 있고, 안 가능하신 분도 있고, 뭐, 이거 뭐,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가능하게 해주시잖아요, 레오님이. 가능하신 분들은 더 가능하게 해주시고, 네. 뭐, 안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다 이자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싸게 받고 싶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건 이게 기존 대출 있던 분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고, 최근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저가로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드디어 내가 사고 싶었던 지역이야. 상급지야, 강남 3구 막 이런데. 사야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계약서 보면 너무 잘 사오셨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좋은 가격으로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저 변동금리 해야 돼요? 고정금리 해야 돼요? 정말 정말 이거는 많이 물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그러니까. 대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게 가장 어려운 3대 요소다. 뭐냐? 금리 모르겠고, 근데 주식 모르겠고, 환율 모르겠다. 그렇잖아. 이 세 가지 알면 내 부자 됐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환율 투자만 해도 부자 네,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금리는 거의 올려도 한두 번이지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은행 하나 파산한 거 SVB 은행이 그쵸. 파산을 했잖아요. 그 은행은 이제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많이 한 건데 채권 금리가 지금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된 자산이 이제 쪼그라든 그런 상황이 돼서 파산을 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저거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돈 빨리 빼야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창고에 가서 찾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바로 그렇죠. 찾죠. 스마트폰. 그럼요. 바로바로 다 찾아보고. 돈이 확 빠지니까 견딜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은행에 바로 이제 어떤 생각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조가 더 이렇게 팽배해진 거예요. 그럼 미국이 못 올리면 우리는 뭐 굳이 올릴 필요 없지 않나 라고 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이 채권 금리가 뭐 대출 금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행에서는 기준 금리를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쓰고 있어요.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그리고 고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제 채권 금리, 금융채를 많이 금융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은행의 고정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제 0.2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받기에 참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라가지는 다시 또 안 한번 할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올라가도 한두 번은 그렇게 크게는 못할 것 네. 같아요. 아니면 민생이 파탄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파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출 저희 앞에 있는 피디님이 계신데요.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그쵸. 그 많이가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그래요. 우리가 대출을 공부를 해서 내가 뭐 은행 직원이 될 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쵸.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 많이 받고 내가 금리 제일 싸게 많이 하죠. 받고 금리 싸게 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대출을 받을 때 최대한도, 최저금리, 계좌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없었으면 좋겠어요. 셀프 듣기 안 돼요? 뭐 이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야. 셀프 듣긴 하지만 그런데 일단 최대 한도는요, 싸게 사오면 됩니다. 싸게. 우리가 기준가 대비 싸. 그럼 대출은 기준가로 해준단 말이에요. 기준가는 뭐냐면 KB 시세에 경매로 따지면 감정가. 네, 이런 거죠. 최근에 은행에서 그 어떤 분이 대출을 받으셨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는 감정가 6개월 전 감정이 그쵸. 아시죠?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 옛날에 경매 가격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가는 막 11억이야. 6개월 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낙찰이 막 8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KB는 뭐 9억 얼마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준가를 어떤 거를 쓰느냐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다르죠. 무조건 뭐예요? 예를 KB를 들어서 본다. 뭐 하나은행 KB 보겠어요. 내지는 뭐 SC은행 저희는 무조건 KB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은행은 감정가도 기준가로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은행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은행에 가면 일단 감정가가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감정가 대비 우리가 뭐 70이냐, 60이냐, 뭐 이렇게 LTV가 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LTV 대비 그 LTV가 만약에 10억이 LTV야. 그러면 10억에 70이면 7억. 싫어. 근데 LTV가 만약에 7억이야. 그러면 7억에 70%. 4억 9천. 한도가 벌써 2억 바뀌어지죠. 차이 나잖아. 무조건 싸게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매로 많은 분들이 오시나 봐요. 그분도 보니까 입찰하신 분이 38명인가 계세요. 물건이 좋았나 보네요. 샀네요. 좋았다는 건 싼 거니까 시세보다 많이. 그렇죠. 그런데 간평가의 80%를 70%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내 돈은 보증금만 들어간 수준. 거의 뭐 입찰 보증금 정도만 들어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좀 잘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왜 대출을 잘 받으려면 일단 감정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 은행을 잘 골라야 돼. 근데 은행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레오님.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은행에 가서 물어봐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대출 나올까요? 정확한 모든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쵸. 그 자료도 일반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다 띄우라 그래. 소득금액 증명, 재직 증명서, 뭐 기타 등등 다 가져오라고 한다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초본 이런 거 다 있어야 그때 가서 심사에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계약서 들고 오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이렇게 뭐 가라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재량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주겠다는 의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의지보다는 이제 규정을 많이 따라가요. 주담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업자 대출 정말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해요. 저 가서 은행 가서 브리핑했잖아요. 저희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정책자금 대출 유튜브로 하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 맞아요. 저희 손님도 이번에 2개 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제일 좋은 대출은 디딤돌 대출이에요. 그렇죠.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받을 수만 있다면 90%까지 나오죠. 아니요 70%. 70%. 근데 금리가 대박 좋아. 1%? 1%대. 물론 이제 할인 금리가 다 들어갔을 때 얘기인데 그래도 3%를 넘지 않으니까 최고죠. 지금 같은 때. 신혼부부들이나 내 집 마련 첫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해주는 상품이죠. 네, 미혼은 이제 별로 혜택이 없고 다 혼인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지금 집값 6억, 최대 대출 4억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웬만한 집은 다 살 수 있죠. 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로 따지면 이제 버팀목 전세. 그쵸. 네, 그런 전세들이 제일 좋으니까 간혹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아니 버팀목 전세는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임차인들이 와가지고 저 버팀목 전세되는 집만 보여주세요. 그렇지. 네, 그래서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이어도 버팀목 전세는 조건이 이렇구나. 내가 임차인만 전세 대출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임대인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전세 안 빠져, 지금 안 빠지잖아. 너무 현타거네요 지금 자기. 네, 그럴 때 빠집니다. 잘 빼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뭐 대표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전세 대출이 잘 되는 집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 빌라 투자를 좀 많이 했잖아요. 신속 통합 때문에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LH 대출을 받으려니까 금액의 8천, 9천 선이 전세가 잘 빠지고 또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가려고 하니까 3억 선까지 전세가가 있으면 또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잘 가고 그런 마지노선이 있더라고요 대출에. 맞아요. 그러면서 네. 또 매가가 정해지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 내가 잘 빼면 좋잖아요. 지금 세입자 때문에 고민하시면 엄청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역전세도 네. 아직도 그렇죠. 힘듭니다. 네. 전세 제거 자금은 전세 퇴거 자금이요. 네. 이제 전세 퇴거 자금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제 다 돼. 생활안정자금이 아. 전세 퇴거자 옛날에는 세입자 보증금만큼만 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집값에 내가 다주택자면 60%, 비규제 지역일 때 그리고 1주택자면 70%까지 그냥 해줘요. 큰 문제가 없네, 생활안정자금으로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있지. 뭐냐? 법인? 아니요. 근데 DSR. 아 DS 그래서 항상 소득을 봅니다. 네, 소득이 많아야 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역전세인데 그 세입자 그 집에 있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그냥 내가 뭐 1억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주면 돼. 대출 받아주면 돼.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세입자 교체식이면 진짜 머리 아프고. 또 매가가 내려갔으니까 또 그쵸. 정보가치 낮아지는 또 네, 안 나오더라고요. 낮아지고 세입자한테 내가 대출을 해줬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이 대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지. 현실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제가 중개사니까 이런 문제 탕담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대출 관련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미루지 마세요. 네. 미루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파서 대출 뭐 알아보는 거 미루지 마시고 레오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